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해빙을 가졌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무려 2시간 30분이나 만났다 그래요. 네, 간단하게 제가 스케치를 해드리면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고요. 오히려 비대위원장 취임 날짜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김건희 명품백 충돌 이후에 처음 만났다. 8일 만에. 그리고 서천 특화시장에서 오돌오돌 떨다 윤 대통령 만났던 그 날짜로 따지면 엿새 만에 만난 겁니다. 그때 눈 맞으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네. 영화 같았죠. 근데 조선일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때 꽁꽁 얼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동결 상태에서 엿새 만에 해빙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해빙이다. 네. 예. 그리고 나눈 대화만 먼저 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철도 지하화 등 주택 교통 관련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잇따른 정치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과 영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해서 야당과 법 개정 협상을 이어가자라고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외에 스케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요.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주고받죠.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김민하 평론가님, 김건희 얘기가 제일 궁금했는데요. 김건희 얘기는 쏙 빠진 겁니까?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하면은 그런 민감한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에 직접적인 영향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 문제나 공천과 관련된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다. 민생과 관련된 얘기만 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대통령실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설명대로 해도 이제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건 맞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재건축, 재개발 그 규제 완화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철도 지하화, 이게 민생은 맞습니까?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은 민생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거 치르면 우리가 여당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얘기는 지하화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뭔가 개발을 하고 이런 이슈를 가지고 땅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경기 부양.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일입니까? 수원 간다고 하는데, 제 고향 수원입니다만은. 수원 가서 또 그 얘기 한다는 거거든요. 수원에 박문규 전 장관이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사실 여당 프리미엄인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런 거 밀어주니까, 이런 정책하니까 우리가 이 동네에서도 이 개발도 하고 땅값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뒷받침을 총선 때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결국에는 총선 얘기한 거다?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결국 그러면 민생 얘기를 했다는 얘기 취지는 총선에서 당정이 협력을 잘 하자라는 얘기를 한 걸로 비춰지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지금 예를 들면은 공천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 자리에서 김건희 키워드 3개, 공천 키워드 이렇게 2개, 요 2글자, 3글자 2글자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을지 몰라도 최소한 거짓말을 안 했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단위 또는 어떤 이심전심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 내지는 공감대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방송사하고 대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설 연휴 전에 나름대로의 설명이라든가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어제 이 김성환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약간 그런 전망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퉁치고 넘어가고, 아마도 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너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만족하기로 한 거 아닐까, 좀 그렇게 저의 추정이 좀 됩니다. 김민하 평론가 얘기를 요약하자면 메가시티 확장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잘 안 믿죠. 지금 지하화하면 언제 길 뚫어주겠다는 거야? 한 10년 뒤, 한 15년 뒤쯤 얘기로 아마 국민들은 인식할 거거든요. 그게 윤 대통령 지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닌데, 어찌됐든 핵심은 우리 열심히 민생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건데, 더 핵심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정말 진짜 해빙 모드에 들어간 거야? 진짠가? 진짜야? 진짜인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전해지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님 여기는 처음이시죠? 존칭을 사용했다. 깍듯하네요.
깍듯한 건 한 위원장이 깍듯했던 거 아니에요? 90도 인상. 너무 눈 오는데 기다리게 하고 인사도 네. 너무 심하게 시켜가지고 이제 한 위원장님 이렇게 세워준 건가요? 원래는 여당 대표는 그렇게 대통령이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천에서 오히려 그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벌 세운 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나와서 미리 기다리게 하고 그 추위에 막 귀 붙잡고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떨게 만드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여당 대표로 대우해줬다. 이런 거고요. 처음 이제 오찬이니까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추가 일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서 한 위원장이 별도 일정이 없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차나 한 잔 더 하자 이러면서 37분 동안 차담을 했다 이런 건데 차담 동안에 과연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얘기를 안 했을까? 어떻게 대응하자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보도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차담을 하면서 그 윤재혁 원내대표, 이관섭 비서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배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석자가 많아서 민감한 얘기는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와 김경률 두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기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김건희, 김경률. 그렇죠. 금기어가 된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딱 줬잖아요. 뭐 사과 얘기나 이런 걸 더 이상 언급하지 마. 더 이상 언급하면 그건 사천이야. 아니면은 그 언급하면 비대위원장도 날릴 수 있어.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다음에 그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이전에 얘기했던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난 다 입장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어제 네. 대통령실에서 이 두 사람의 그 좋은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도 제공을 했는데 굉장히 언론에.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저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렇죠. 저 어디를 저렇게 대통령님께서 가리키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치 두 사람의 미래를 보는 듯이 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어딘가를 먼 곳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어딘가요? 김성환 평론가님 설명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여기 처음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라고 해서 창문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예. 저쪽에 보시면 저기가 용산 어린이 공원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예. 또 지형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 어린이 정원이고 저기는 어디고 예. 또 저기는 어디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서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서울 지리를 모르는 것은 아닐 테고 서울 한복판 용산인데 그렇죠.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고 설명하셨다는 그리고 거네요. 높은 데 올라왔으니까 뭐 높은 데 올라와 본 적 없지 뭐 이런 것도 아닐 테고 여기 높은 데 올라오면 전망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닐 테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데 이 포즈가 예. 이렇게 가리키는 포즈와 옆에서 보는 포즈가 이게 전형적인 교과서 포즈거든요. 교과서. 그 지도자가 가리키고 그리고 교과서라면 철수가 가리키고 이게 사실은 이제 가부장적인 것입니다만은 예. 철수가 가리키고 영희가 보는 포즈거든요. 예. 가부장적인 교과서죠. 잠깐만요. 여기 아니, 윤한이 철수와 영희인가요? 근데 이제 저기를 봐. 이렇게. 그걸로 보면 그런 것이고 박정희가 가리키고 옆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치, 그 그치. 밑에 있는 부하들이 쳐다보는 포즈란 말이에요. 그 지도자 포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포즈를 나름대로는 좀 계획하고 구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지도자는 대통령인 것이에요. 지도자가 가리키는 것이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옆에서 공손하게 그것을 이게 보는 것이죠.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고 옆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바가 나름대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 연출은 사실 굉장히 올드한 연출이어서 이게 뭐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